일단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하고 이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렇게 자산 시장과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 반대와 찬성이 극명하게 가리죠.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만 크게 부각됐어요. 왜냐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나? 네. 이런 불신이 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만 훨씬 많았던 거죠. 네. 그동안의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의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SNS의 메시지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대하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네. 있다. 그 미디어 뉴미디어의 역할일까요? 저는 굉장히 커 굉장히 보여요. 크죠. 네. 굉장히 뉴미디어. 크죠. 굉장히요. 네. 과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보수경제지라든지 보수 언론들에서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세금 부담 이런 것만 얘기되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들만 훨씬 더 반대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른 면도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우리나라 서민들 그리고 주거 취약층이 이런 시장을 만들면서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론들이 더 이끌고 있다는 게 더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대책만 있었지. 대책만.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겠다. 예. 큰 그림은 아직 안 그려졌고 발표한 적도 없어요. 집값이 오를 때 예를 들어서 뭐 토지 허가 구역, 뭐 대출 규제 이런 대책만 나왔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부활한다는 것도 네. 새롭게 법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있던 거 그냥 원래대로 유예를 한다. 없애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거 특이하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 진짜. 아무거 원래 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느낌. 원래 장 기자님 진짜 고수는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적을 이기는 거예요. 야. 눈빛만으로.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 김앤장의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킨다잖아요. 네.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스스로 지금 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이하네, 진짜. 예,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네. 이제 중요하죠. 이제 다음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진짜 거기에 맞는 좋은 정책들이 나와줘야 이제 신뢰가 훨씬 더 크고 네.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을 없앨 수도 없앨 수 있겠구나. 있나. 깨부실 수도 있겠구나. 강남 불패 신화를 깨부실 수 있는. 예,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저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걸 만든 정부가 예.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없어요. 근데 보유세- 대책이든 정책이든 국민이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은 힘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근데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조치들을 하시잖아요. 예, 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분당에 하나밖에 없는 집 팔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의 다주택자 배제. 다 배제하고 예. 이게 다 시장 국민의 신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이 신뢰가 확보돼야 그 다음번에 나오는 대책이 되었던 정책이 되었던 이게 시장에서 힘을 받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정책 당국자에서 다주택자를 딱 제안했는데 아까 이제 한정혜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국회 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국토위나 이런 관련 상임위에 많이 계신 겁니까? 입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제가 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를 다 못 해봤는데 제가 찬성입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때도 똑같이 부동산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1주택만 소유하도록 다 매각하도록 조치를 해서 그때 집 다 팔았어요. 두 채- 원내대표 하실 때. 내가 원내대표 예, 할 예. 때. 그랬더니 아주 슬픈 일도 있었어요. 어떤 게요? 우리 어떤 의원님은 예. 대전에 집이 하나가 있고 예. 저 시골에 충청도 어디 시골에 예.
어머님께서 사시다가 부모님이 사시다가 형제들한테 물려준 상속해준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농가 주택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게 다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안 돼. 1주택만 이렇게 했더니 네. 근데 그 집이 안 팔리잖아요. 농가 주택은 네. 멸실을 시켰어요. 멸실. 부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어디 하고 지금 배제할 거예요. 정확하게 현황 내가 지금 지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내대표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 곧 국회 수장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국회의장이 말씀해 되면 어떻게 주셔야죠. 할 거냐? 우리가 진짜 아마 의원이 됐든 뭐 공직자가 됐든 네. 이제는 다주택 소유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재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그게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쉽게 말해서 이제 싸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눈빛만 준 거예요. 눈빛만 네. 발 잠깐 움직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진짜 그래서 정책 신뢰가 확 무너진 게 민정수석직을 던져버렸잖아요. 집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진짜 그 비서실장까지 하신 정치인께서는 자기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아버리고 강남에 그것도 똘똘한 뭐 채로 유지해서 듣다 보면 다 사연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예. 보여지는 게 정치인이시기 그렇죠. 예. 때문에 예, 그건 예. 좀 너무 아니 심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집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예. 혹시 의원님은 다주택자는 아니신 거죠? 혹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점점점 이런 거 아니죠? 저 딱 하나밖에 없는 집 은행 지분 다 턴 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ETF 예. 그리고 조금씩 저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구에 겁니다. 오랫동안 거주하세요. 예. 지역구에 예. 어디 강남 같은데 아파트 없으시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국토비서관이 세 채를 다 내놨다. 근데 세 채나 가진 사람이 국토비서관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비난을 저는 이제 뭐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글을 SNS에 올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정책을 만들 때 중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나의 중점은 무주택자와 서민에 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도 무주택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니고 예. 결국은 정책을 만들 때는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주느냐가 핵심인데 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연들이 뭐 많겠지만 그런 사연들을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이요 동그래져요. 뭘 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뾰족했는데 네. 이게 사연을 엄청 들어요. 다 쳐내면 네, 그래서 동그래져서요 정책을 막 발로 차고 다녀. 그러니까 이래 왔단 말이죠. 이럴 거 왜 써? 막 이런 그렇죠. 비판까지.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왜 국무회의 때도 만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뾰족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들고 네. 있다. 이게 분명한 것은 투기 목적, 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네. 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네. 또는 고가주택 예. 이걸 타겟팅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예. 이게 규제와 관련해서 또는 페널티와 관련해서 실거주 1주택은 네. 그건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두텁게 예. 보호를 하게 될 겁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주가 조작이란 표현만큼 부동산가 조작이란 말도 일반화시켜야 돼요.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막 해야 됩니다. 많이. 네. 아까 무슨 뭐 앵커링 효과 이런 거 쓰지 마요. 이런 게 문제야. 별로 안 나빠 보이잖아. 그게 그냥 기준점이 아, 된다는 그렇네. 말 아니에요? 뭔가 기술 같잖아. 무슨 앵커링이야. 수강민이다 수강. 네. 좋아. 자 부동산 감독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가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부동산 정상화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 부동산 정상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코스피 갑시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코스피 5천 위원. 네, 맞아요. 아, 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있어. 상법 1차 개정, 2차 맞아요. 개정, 막 3차 개정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깃발을 딱 올렸는데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아. 왜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가 오르니까 다 자기가 했대. 코스피 5천 포스팅 열러 올리고 계좌 막 올리고. 아니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왜 부동산은 조용해요? 아 이거는 좀 그러네. 할게. 아니 중요한 주제야. 난리를 치네. 그래야 할게. 그래야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언제서 이렇게 혼자 해요? 아, 그래서 좋아. 이제 민주당이 나설 때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태 실태는 어떠냐? 마지막 6번 6번 보여주시면. 6번 봅니다. 야, 재밌어 요새. 6번 보이시면 뭐야, 지난해 물론 조사한 거긴 하지만 국토의원들 국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임위 상임위. 중에서 국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만 조사를 했어요. 예.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 찬성이 0명입니다. 찬- 0명. 허허. 잠깐만. 영명 확실해요? 누가 영명이요. 조사했는데?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전용기 의원 매불쇼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 아니고. 이렇게 이거 유명한 분들 많네. 아니 그 왜 또 이거는 싫어해? 이 표 떨어지니까. 이건 맞잖아. 표. 민주당 정치를 하신 분들의 그 주요 자산 구조를 보면 압니다. 본인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부동산 위주로 돼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것도 근데 있지만 거기에서도 좀 그건 문제의식이 아니야. 있어요. 전용기는 돈 없어. 전용기는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동탄.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아, 이 자산이 네. 있다고 해도 아, 오케이. 그거에 상관없이 보유세를 하면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박수 받아야죠. 강남에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그러면 있어도 더 예를 박수 들어서 막 받지. 양도세 올리고 이러면 박수 쳐줘야 돼요. 자기 돈 내겠다는 그 건데.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팔 수도 있다. 근데 5월 지나면 안 팔 건데 매물 잠길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집이 갖고 있는 게 더 부담될 수도 있는데 명확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명확합니다. 그 얘기는 보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 논의를 해야죠. 근데 이런 판에서 보유세 논의가 될까요? 아, 이거는 쉽지 않아. 아, 뒷받침이. 여론이 근데 그러니까 정치인도 여론 형성돼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부동산의 지지율. 올라가잖아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보유세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면 이제 따라하겠죠. 그때 하지. 그 대신 그때가 오면 더 열심히 하시라. 그렇지. 그렇지. 더 열심히. 마치 보유세는 지방선거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 봐. 이거 제일 싫어했는데. 야. 아니 교수님 그러면 그 인간관계 그러면 또 있어요. 총선 얘기한다고요. 총선. 케미를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요. 부동산 문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다음 선거가 불리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아까 오히려, 이제 왜 오히려. 당내에 그게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네.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표가 조직화돼 있는 표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명하는 네. 것보다 한 사람만 뭐 하면 당연하죠. 100명 따라오는 게 좋잖아. 당연하죠. 수도권 지역구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저기 카페,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이야? 온라인 다 100% 부동산. 특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아파트 단지에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일 활성화된 게 부동산 카페, 두 번째가 맘카페. 아. 근데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얘기는 그것도 또 뭐냐? 역시 부동산.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50억 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0억 몇 프로예요?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50억에 한해서 보유세를 걷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하죠. 치열하게. 치열하게 논의하죠. 선거 끝나고 선거랑 연결시키지 아니 마요. 그게 아니고 예. 지금은 양도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로. 집중을 해야지. 이거 반드시 이기려면 요건 했네. 막 이거. 퍼지면 안 돼요. 예. 교수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철학이 아니고요. 자산 시장이에요. 자산 시장이야. 자산 시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산 시장은
어떤 집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드백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단절이 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야, 2번 속았는데 3번 속냐 내가? 이제는 안 따를 겁니다. 안 따라. 일시적으로 끝나요 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카드는 보유세가 돼야 됩니다. 다음 카드는 제가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카드는 보유세로 우리가 한번 좀 논의가 돼야 되죠. 논의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보유세 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여론이 뒷받침이 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에 벗어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하다. 네. 근데 심지어 유불리에 벗어나면이 아니라 유리해요. 예, 결과적으로 유리해요. 유리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훨씬 박수 치고.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서 이걸 뒷받침하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네. 부동산 카페, 맘카페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그렇지. 똑같이 우리가 해야 네. 되는 거죠. 예, 예. 그 무주택자 당을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 당. 예. 그거는 그러고 보면 아까 부동산가를 조작해오는 집단들을 네. 지금까지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범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범죄로 능력이라고 부동산가 생각했어요. 조작은 능력이 아니라 범죄예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을 부동산을 올리는 커뮤니티 되게 자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럼 당연하죠. 맞아. 그걸 아니다 범죄라고 말해야 돼요. 범죄라 말해야 된다. 주가 조작만큼 범죄다. 그렇지. 이게 인식의 변화.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고위공직자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명확한 신호를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탈세 그 사람들 했으면 다 잡아내고. 좋습니다. 예. 유튜브 출연진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중요합니다. 아, 여기 중요해요. 민간이니까 여기는 민간이잖아. 농담을 못 하겠네.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 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 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 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이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야 살아야지만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직 정책을 실행하기 전인데도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본인의 집까지 처분하는 결단이 국민의 신뢰를 관통했습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정교한 설계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인데요. 앞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이라는 핀셋 전략으로 부동산 공화국의 신화를 완전히 깨부술 때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